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허진선입니다. 더불어서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도 이 문제를 풀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다른 강사님들이 30일에 32회 문제풀이를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저는 좀 더 다양하게 문제풀이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7회를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셔서 국가자격증을 꼭 손에 쥐고 방글방글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27회 실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고고! 22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타올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와 넙다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은 1번 허리와 넙다리 긴장 완화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아랫배, 이 부분은 발목. 다시 한번 아랫배와 발목에 베개와 타올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허리와 넙다리 긴장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 허리와 넙다리 긴장 완화를 위해서 베개와 타올로 지지해줍니다. 23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먼저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는 대상자가 먼저 나온다. 이 문제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쉬운 문제지만 착각하지 않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문턱 오를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은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 기출문제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럼 1번을 한번 볼게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예요. 그럼 2번 문턱으로 오를 때는요. 휠체어 뒤를 발을 올려놓고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하고 문턱 오를 때 구분은 휠체어 뒤에 발을 올려놓고는 문턱으로 오를 때입니다.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뒤를 보면서 살피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탈 때는 요양보호사가 먼저 타고 내릴 때는 환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주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옳은 것은 정답은 2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때 보행벨트를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보행벨트를 묶는 위치는 허리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오른쪽. 왼쪽이 지금 불편한데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어디에 서냐면은 앞이 아니라 뒤쪽에 서서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는 왼쪽 뒤. 따라서 정답은 3번 허리에 보행벨트를 묶어야 되고 왼쪽 뒤에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예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는 그 왼쪽으로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지지를 왼쪽. 그리고 환자가 오른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오른쪽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마비된 쪽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이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 지팡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건강한 다리, 3번이 불편한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지팡이 왼쪽이 편마비니까 오른발이 건강한 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왼발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3번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빛에 말린다. 4번 흡인병은 분비물이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5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다. 정답은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참 잘 나오는 편인데요. 흡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흡인이라는 것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삼키지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이 흡인입니다.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둔다가 맞습니다. 3번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빛에 말린다.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라 그늘에 말립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말리면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변색이 되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면 안 됩니다. 4번 흡인병은 분비물이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매번 비우고 닦는 게 아니라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다. 바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하고 최근에는 일회용 카테터를 삶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가 정답입니다. 29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한다.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4번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린다. 5번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교환한다. 틀렸습니다. 더러워졌으니까 수시로 교환한다. 3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베개가 아니고 커버를 매일 교환한다가 맞습니다. 4번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린다.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세탁이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말리는 것이 아니라야. 세탁, 교체. 5번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뜨거운 물이 아니고 혈액을 뜨거운 물에 비비면은 응고되잖아요. 그래서 찬물로 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가 정답입니다. 30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풀을 먹인 시트를 사용한다. 2번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로 선택한다.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4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는 체위 변경을 한다. 정답은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시트에 주름이 있음으로 해서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풀을 먹인 시트. 풀을 먹여서 뻣뻣하겠죠? 그래서 욕창이 생기기 쉬워요. 2번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 재봉선이 있으면 욕창이 생기겠죠? 4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를 하면 안 되고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거, 열에 강한 거, 이런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5번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는 체위 변경을 한다. 체위 변경을 하지 않고 더러워진 시트는 어떻게 해요? 수시로 교환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평평하게 펴줘야지만 욕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1번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2번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닦는다. 3번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4번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준다. 5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준다가 맞습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1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 틀렸죠? 잇몸에서 치아 방향입니다. 2번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준다. 깊숙이 넣어주면은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3번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차가운 물이 안 되겠죠? 입안이 깨끗할 때까지 충분히 미지간 물로 헹궈 줍니다. 5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다. 치아가 없을 때는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하여 입안을 깨끗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4번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주는 것이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을 돕는 방법입니다. 32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5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틀렸죠?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돼요. 2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음식이 다 식어서 맛이 없겠죠? 틀렸습니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최대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주는 것은 틀렸습니다. 5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가 정답입니다. 33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2번.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표시를 한다. 4번.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5번.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이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치매 대상자에게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혼란스러우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밥을 안 먹었다고 하는 환자한테는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우는 것은 틀렸습니다. 2번. 칼로리가 높은 간식. 칼로리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금방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를 하면은 환자가 혼돈이 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5번.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환자를.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밥을 안 먹었다고 또 달라고 할 때는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식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34번.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밤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를 17에서 19도 유지한다. 4번. 밤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정답은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가 맞습니다. 낮에 활동을 하면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줄입니다. 1번. 밤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크게 틀어놓으면 잠을 못 자겠죠.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밝게 하면은 잠을 못 자겠죠. 대신에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는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조명을 켜두는 게 맞습니다. 3번. 실내 온도를 17에서 19도 유지한다. 틀렸습니다. 겨울에는 18에서 22도 유지하고요. 여름에는 22에서 25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밤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가 정답입니다.
35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가 정답입니다. 이 배회에 대해서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억력 상실,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탁,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이렇습니다. 이럴 때 환자가 배회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은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은 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TV를 크게 틀면은 안 됩니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여 집안도 어둡게 하면은 안 됩니다. 4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두어 옷가지를 걸어두면은 환자가 착각이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두지 않는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배회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잠궈둬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서 배회할 수 있도록 배 코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치매 대상자 배회를 돕는 방법입니다. 36번 딸이 면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며 배회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1번 또 시작하셨어요? 라고 지적한다. 2번 따님이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라고 말한다. 4번 따님이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정답은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시험 볼 때 치매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환자와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다투거나 설득하거나 훈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험을 문제를 풀면서 그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번 정색하며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4번 웃으며 여보라고 불렀어요? 5번 가까이 가서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은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보라고 불렀잖아요. 이럴 때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보라고 불러서 아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놀이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힘으로 제압한다. 2번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3번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4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둔다. 5번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정답은 5번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시키면서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 유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불안해한다. 2번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한다. 3번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4번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 5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정답은 1번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불안해합니다. 따라서 석양증후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이 석양증후군입니다. 이런 환자를 돕는 방법은 인형이나 애완동물,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런 것을 해주면 환자가 잠을 잘 자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석양증후군의 행동 유형으로는 낮에는 유선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불안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4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남편 밥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대처 방법은 1번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 3번 아드님이 오면 갈 수 있어요. 4번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5번 오늘은 안 돼요. 내일 가세요. 정답은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내일 가세요.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면은 환자가 점점 심해지니까 난폭해지고 하니까 그 환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정답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41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 2번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3번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5번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정답은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고립되지 않도록 만나게 해줘야 돼요. 3번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지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가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이 감각이 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기구는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기구 사용하면 안 된다. 4번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흔들거나 큰 소리를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 안 돼요. 5번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담요를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42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정답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정체로 인해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의료인에게 제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4번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는 대상자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에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얼굴을 시트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얼굴은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습니다. 어깨까지. 따라서 정답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임종우 사후관리로 옳은 것입니다. 43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입에 꺼즈를 물린다. 2번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3번 팔 다리를 주물러 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 준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입에 꺼즈를 물린다.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2번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단단한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야 됩니다. 3번 팔 다리를 주물러 준다. 경련은 1 내지 2분 후면은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환자를 관찰해야 됩니다. 주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한다. 1, 2분 후면은 끝나니까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5분 이상 발작이 되면 그때 119 신고하거나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하지 않아도 1, 2분 후면은 끝나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응급처치로 맞습니다. 44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기도를 확보한다. 3번 119에 신고한다. 4번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정답은 3번 119에 신고한다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본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했고 많이들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시면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환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경련성 질환이 있던 환자예요. 있던 환자는 1, 2분 경련하도록 기다려줬다가 그래도 환자가
5분 이상 경련을 하면은 그때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 많이 헷갈려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5번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로 인하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관찰할 것은 1번 반응 확인, 2번 119에 신고, 3번 기도 확보, 4번 의식 확인, 5번 인공호흡. 정답은 3번 기도 확보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환자가 1차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은 기도 확보예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숨 쉬나 안 쉬나가 먼저 관찰해서 기도 확보를 하고 2차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게 반응 확인, 그 다음에 의식 확인. 이게 2차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 화재 발생 시 1차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은 기도 확보.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